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무효과의 파람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며 더 이상 후보가 아닌 윤석열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인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 활동하기 전이지만 최근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이전 관련 이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청와대 이전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전을 하려고 하며 이에 대한 현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 투표를 하시기 전에 공약을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약 관련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많은 공약 중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공약을 냈던 대통령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어 실제로 이행이 될지 지난 대통령들처럼 무산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과연 윤석열 당선인은 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현 청와대에 대해 부처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이며 청와대 구조는 와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며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위해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필요하기에 청와대 이전을 추진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과 공무원, 민간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국민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청와대라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에 대해서는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전문가와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조감도와 함께 직접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일부를 보면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 불편도 거의 없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광화문으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용산으로 이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날 윤 당선인이 직접 공개한 이전 방안에 따르면 청와대 집무실은 10층 규모 국방부 청사에 새로 꾸며질 예정이며 미국 백악관을 롤모델로 비서실, 회의실을 집무실과 수평 쪽으로 두고 참모들과 활발하게 협의하는 업무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집무실 주변에는 최소 범위에만 울터리를 설치하여 용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한 가지 가불론박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측은 최소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 당선인은 496억 원의 예산에 대해 자신이 뽑은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라고 말하며 각각의 항목별로 짚으며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비용으로 118억 원,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으로 252억 원, 경호처 이전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한원동 공간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 비용으로 25억 원이 든다 라고 말하며 과소추산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사성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500억 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데 2천에서 3천억 원, 국방부 건물 짓는데 2천억 원이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1조 원 정도 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화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의지에 대해 현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부터 즉각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렇게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예산 작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청와대 측이 협조를 안 해줄 것처럼 보이자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5월 10일에 임기가 시작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관련한 이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이전 이유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위기에 대처를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자신이 위기에 대처를 잘 하도록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문제이지 청와대의 위치나 구조의 문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또한 와주시대 궁궐 축소판, 궁궐시 청와대 구조의 산물 이런 이유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힘들어하고 있고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자영업 문제, 방역 문제 등등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이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쓸 때도 넘쳐나는데 청와대 이전을 굳이 해야 되며 이전 비용이 500억이든 1조든 그 돈을 지금 청와대 이전하는 데 쓰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를 오픈해서 국립공원 조성 수익 사업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한들 코로나 사망자가 1년 새 2,000명이 넘어가고 확진자도 수십만 명이 되고 부동산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등등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왜 청와대 이전에 집착을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서 원래 계획대로 청와대 이전을 추진 못하게 되어도 청와대는 죽어도 못 들어가고 통이동에서라도 직무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윤 당선인에 대해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다들 그래도 이왕 된 거 이전보다 나은 세상이 되길 바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청와대 이전을 이토록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